저는 결혼 5년차 32살 주부입니다. 지금은 남편과 5살 딸아이까지 세 식구가 평화롭게 살고 있지만 여기까지 오는 길이 정말 험난했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겪은 시댁과의 전쟁 같은 시간들입니다. 남편 민준 씨를 처음 만난 건 제가 25살 때였어요.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첫인상부터 참 좋았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부드러운 남자였죠.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경청해주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데이트를 거듭할수록 그는 정말 세심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했다가 깜짝 선물을 해주기도 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밤새 전화로 위로해주기도 했어요. 연애 6개월쯤 됐을 때 민준 씨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 뵌 시댁 식구들은 정말 좋았어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네. 얼굴도 예쁘고 착해 보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아버지도 온화하게 웃으시며 편하게 생각하라고 하셨죠. 시누이 두 분도 친절했어요. 첫째 시누이는 동생 생긴 것 같아 좋다며 환하게 웃었고, 둘째 시누이는 제 옷을 칭찬하며 어디서 샀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정성껏 차려주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저는 참 좋은 집안이구나 싶었어요. 음식도 맛있었고 분위기도 화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제 그릇에 반찬을 덜어주시며 많이 먹으라고 하셨어요. 시아버지는 제 직장과 전공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셨고 제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민준 씨에게 부모님 정말 좋으신 분들이야. 나 오늘 너무 긴장했었는데 편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했어. 라고 말했어요. 민준 씨도 기분이 좋았는지 으슥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 후로도 시댁 식구들과의 계속 좋은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명절 때마다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를 주셔서 우리 예비 며느리 잘 지내고 있어? 일 힘들지 않아? 라고 안부를 물으셨어요. 생일에는 선물도 보내주셨습니다. 시누이들도 가끔 연락해서 같이 쇼핑을 가자고 하거나 맛있는 식당을 소개해줬어요. 저는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시댁 눈치 보느라 힘들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나는 정말 좋은 시댁을 만났어. 라고 속으로 감사했죠. 2년간의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프로포즈도 너무 로맨틱했어요. 민준 씨는 우리가 처음 만났던 카페에 저를 데려가서 무릎을 꿇고 청혼했습니다.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나의 아내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저는 울면서 그의 품에 안겼어요. 결혼 준비 과정도 순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의견을 많이 물어봐 주셨고 신혼집 장만할 때도 젊은 사람들이 살 집인데 너희가 좋은 곳으로 정해. 라며 배려해 주셨어요. 결혼식 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진로드를 걸을 때 민준 씨의 눈물 어린 눈빛을 보며 이 사람과 평생 행복하게 살겠구나 확신했죠. 시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시며 우리 딸처럼 생각할게. 잘 부탁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로연 내내 시댁 식구들은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하객들에게도 우리 며느리 정말 좋은 아이야. 우리 아들이 복 받았어. 라고 자랑하셨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본격적으로 시댁 식구로서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한 달 정도는 괜찮았어요.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를 주셨고 반찬을 만들어서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고맙게 받았죠. 그런데 조금씩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전화 통화 중에 집안일은 잘하고 있어? 우리 아들 밥은 제때 챙겨주고 있지. 라는 질문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며느리 걱정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2달쯤 됐을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집에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청소를 깨끗이 하고 기다렸는데 집에 오신 시어머니의 첫 마디가 충격이었습니다. 여기 먼지가 좀 있네. 아들이 알레르기 있는 거 알지? 깨끗하게 청소해야지.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죄송해요. 제가 미처 신경 쓰지 못했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는 냉장고를 열어보시고 화장실도 확인하시고 옷장까지 들여다보셨어요. 마치 집 점검을 하러 오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민준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알레르기 있어. 나한테 말 안 해줬어. 민준 씨는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며 무슨 알레르기? 나 그런 거 없는데.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직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어머니가 아들을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 추석이 다가왔어요. 저는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시댁에서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민준 씨한테 미리 물어봤고, 요리책도 찾아봤어요. 친정어머니께도 조언을 구했습니다. 엄마 이제 명절이라 시댁 갈 건데 시댁 가서 조심할 게 뭐예요? 어머니는 웃으시며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너무 긴장하지 마. 라고 하셨지만 저는 긴장이 됐어요. 추석 당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이미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부엌에서 준비를 시작하고 계셨어요. 저는 인사를 드리고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래, 저기 가서 부침개 부쳐봐. 라고 하셨어요. 저는 열심히 부침개를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밀가루 반죽을 만드는 걸 보시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다가오셨어요. 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물을 더 넣어야지. 아, 네? 그런데 어머니, 저희 집에서는 이 정도 농도로 해서.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제 손에서 반죽이 들어있는 볼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우리 집 방식이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해. 내 친정 방식은 여기선 소용없어.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주변에 있던 시누이들은 못 본 척했고 시아버지와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 후로 내내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일마다 지적을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뒤집는 게 아니야. 칼질을 왜 그렇게 해? 앞치마도 제대로 못 매니?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꾹 참고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만반복했어요. 둘째 시누이는 그런 저를 보며 피식 웃기까지 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귓전을 때렸어요. 점심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음식을 먹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 부침개는 제가 다시 만든 거예요. 며느리가 만든 건 너무 질척해서 못 먹겠더라고요. 저만 빼고 식탁에 있던 모든 사람이 웃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었어요.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옆에 앉은 민준 씨를 힐끗 쳐다봤는데 그는 그냥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하는데 첫째 시누이가 다가왔습니다. 올케, 처음이니까 힘들지? 엄마가 좀 까다로우시긴 한데 나쁜 뜻은 아니야. 그냥 우리 집 방식을 빨리 배웠으면 하시는 거야. 위로인지 충고인지 모를 말이었어요. 저는 별 다른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민준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어머니가 제가 하는 일마다 지적하셔서 좀 힘들었어. 민준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성격 원래 그래. 완벽주의 성향이 있으셔. 좀만 참아줘. 엄마도 적응 기간이 필요하실 거야.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후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댁에 가는 게 의무처럼 느껴졌어요. 갈 때마다 시어머니는 뭔가를 지적하셨습니다. 옷을 왜 그렇게 입고 왔어? 머리 스타일이 별로네? 화장이 너무 진해. 한 번은 제가 평소 입던 청바지를 입고 갔는데 시댁에 좀 단정하게 입고 와야지 청바지가 뭐야? 너는 옷도 없니? 라고 하셨어요. 그날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지만 참았습니다. 결혼 6개월쯤 됐을 때 친정에 다녀온 날이었어요.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주말에 친정에 들렀다가 저녁 때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민준 씨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어요. 둘째 누나한테 전화 왔어. 당신 친정만 가면 행복해 보인다고 서운해하더라. 우리 집은 그렇게 싫냐고 물어보더라.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 내가 언제 그런 표정을 지었는데? 그리고 친정 가는 건데 당연한 거 아냐?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누나가 당신이 우리 집에 올 때는 표정이 어둡고 친정 다녀왔을 때는 밝다고 하더라.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럼 내가 시댁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알아? 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하시는지 알기나 해.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러자 남편은 목소리 좀 낮춰. 이웃 사람들 다 들어. 진정해 좀. 이라며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다음 날 둘째 시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올케, 어제 민준이한테 전화한 거 오해하지 마. 그냥 올케가 우리 집이 불편한가 싶어서 물어본 거야.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시댁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제 친정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둘째 시누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그래, 알았어. 근데 너무 자주 가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아. 엄마가 섭섭해 하시더라? 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가 친정에 가는 게 왜 문제지? 나도 부모님이 계시는데 보고 싶으면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옆에 누운 민준 씨를 보니 화가 났어요. 왜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지,
왜 어머니와 누나들 편만 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 1년이 되던 해에 저는 임신 소식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기뻤습니다. 민준 씨도 너무 좋아했고요. 시댁에 알렸더니 시어머니도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잘했네. 우리 손주 빨리 보고 싶었어. 그런데 바로 다음 말씀이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넌 아들 낳아야 해. 우리 집은 대대로 장손이 중요한 집안이거든. 나도 딸만 둘 낳아서 이래저래 힘들었어.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아들이든 딸이든 건강하게만 나오면 좋죠. 라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표정이 굳어지시며 그래도 요즘 세상에도 아들이 있어야지. 대를 이어야 하잖아. 또 재산은 누가 지내줘?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애매하게 웃고 넘어갔어요. 임신 초기라 입덧이 심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하려니 정말 힘들었어요. 민준 씨는 회사 일이 바빠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저는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를 하셔서 우리 아들 밥은 잘 챙겨주고 있지? 임신했다고 게을러지면 안 돼. 남들 다 하는 임신 가지고 유세 부리면 안 돼. 라고 하셨어요.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서 회사를 조퇴하고 집에 왔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방문하셨어요. 열쇠를 민준 씨한테 받으셨는지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인상을 쓰시며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어떡해. 임신했다고 집안일을 안 하면 안 되지. 우리 아들 들어올 시간인데 저녁은 준비했어? 저는 기진맥진한 상태로 일어나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 입덧이 너무 심해서. 조퇴까지 하고 집에서 쉬고 있어서 준비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자르며 나도 임신할 때 입덧 심했어. 그래도 다 참고 했어. 요즘 애들은 너무 나약해.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셔서 냉장고를 확인하시고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반찬도 제대로 없네. 이걸로 우리 아들이 뭘 먹어 살아. 요즘 살도 쏙 빠졌던데. 그러시더니 직접 저녁을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안함과 동시에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며느리로서 제대로 못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우리 며느리가 집안일을 잘 못하네. 임신했다고 너를 이렇게 내버려 두면 어떡해.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네, 알겠어요, 엄마. 라고만 대답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너무 창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오늘 정말 힘들었어. 입덧 때문에 죽을 것 같았는데. 어머니가 오셔서 집안일 안 한다고 뭐라고 하시고. 민준 씨는 피곤한 듯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걱정되셔서 그러는 거야. 나쁜 뜻은 아닌 거 알잖아. 조금만 참아줘. 또 참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임신 3개월이 됐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보니 피가 나고 있었어요. 깜짝 놀라서 민준 씨한테 전화를 했고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유산기가 있습니다. 당장 입원해서 경과를 봐야 합니다. 입원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아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유산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남편도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아줬어요. 괜찮아. 우리 다시 노력하면 돼. 당신 잘못 아니야. 병원에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와 계셨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깜짝 놀랐지만 저는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로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유산했다며? 너는 몸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그러냐? 근데 아들이 어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초음파 검사에서 아들로 보인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다음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 낳으려고 했는데 아쉽네. 딸이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방금 제가 들은 말이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제 아이, 제가 뱃속에서 3개월 동안 품고 있다가 잃은 제 아이에 대해 아쉽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들이 아니었으면 다행이라고 하신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말을 잃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도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역시나 어머니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조심해서 아들 꼭 낳아야 해. 우리 집안대를 이어야 하니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 좀 몸이 안 좋아서 조금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쓰러졌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슬픔, 분노, 허탈함, 모든 감정이 뒤섞여서 제 마음을 짓눌렀어요. 밖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등을 돌린 채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엄마가 그냥 실수로 한 말이야.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거야. 저는 몸을 돌려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실수로 한 말? 그게 실수로 나올 수 있는 말이야? 우리 아이가 죽었어. 죽었다고.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알아. 나도 슬퍼. 근데 엄마한테 대들 수는 없잖아. 엄마도 나이 드신 분이고.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면 뭐든 용서가 돼. 사람이 해도 되는 말이 있고 안 되는 말이 있는 거잖아. 남편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거실로 나가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시댁과 가까이 지내지 않겠다고요. 제 정신건강을 위해서, 제 삶을 지키기 위해서 거리를 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 씨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앞으로 시댁에 자주 안 갈 거야. 명절이나 큰일 있을 때만 갈게. 남편은 반대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섭섭해 하시겠어. 그래도 며느리 도리는 해야지.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나도 사람이야. 더 이상 못 참겠어. 당신이 내 편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나라도 나를 지켜야겠어. 그리고 지금까지 며느리 도리는 정성 들여 다 했어. 근데 이게 뭐야? 남편이 한숨을 쉬었지만 더 이상 말리지는 않았어요. 그 후로 저는 시댁과 최소한의 연락만 유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주셔도 짧게 통화하고 끊었어요. 명절에는 어쩔 수 없이 갔지만 최대한 빨리 돌아왔습니다. 시누이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시댁 식구들은 제 태도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준 씨한테 전화해서 아들 요즘 며느리 왜 그래? 예전에는 순종적이더니 지금은 라고 하셨대요. 둘째 시누이는 직접 저한테 전화해서 옳게, 요즘 왜 그래? 엄마한테 좀 잘해줘. 엄마가 많이 서운해하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네요. 며느리로서 할 일은 다 하고 있잖아요. 민준 씨와의 사이도 좋지 않았습니다. 시댁 문제로 자주 다퉜어요. 민준 씨는 계속 엄마를 이해해줘. 라고 말했고 저는 당신은 왜 나를 이해하지 않냐고 반박했습니다. 매일 밤 같은 주제로 싸웠어요. 한 번은 너무 화가 나서 이혼하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며 무슨 소리야. 진정해. 이혼이 홧김에 꺼낼 말이야? 라고 했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태도가 조금 변했습니다. 남편의 회사 동료가 우리와 같은 고민을 상담했는데 그 동료의 아내가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걸 보고 민준 씨도 뭔가 느낀 게 있었나 봐요. 어느 날 저녁 민준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아. 저는 놀랐습니다. 처음으로 민준 씨가 사과를 하는 거였어요. 앞으로는 당신 편에 설게. 엄마한테도 당신이 힘들어한다고 말할게. 그동안 그렇게 못해줘서 미안해.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이 제 편이 되어주는 느낌이었어요. 그 후로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대요. 엄마, 우리 와이프가 요즘 힘들어해요. 유산 후유증도 있고 시댁 일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요. 좀 더 배려해 주시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내가 며느리한테 뭘 잘못했다고 그래? 남들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나 같은 시어미가 또 어딨다고 그런 말을 해? 하지만 민준 씨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렸대요. 시어머니도 조금은 반성하셨는지 태도가 약간 누그러졌습니다. 전화 통화할 때 예전처럼 지적하는 말씀을 덜 하셨어요. 명절 때도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잘하네라는 말씀을 한두 번 하셨습니다. 완전히 변하신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1년 후 저는 다시 임신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심 또 조심했어요. 회사도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무리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어요. 시어머니한테도 알렸는데 이번에는 몸조리 잘해라고만 하셨습니다. 아들이니 딸이니 하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10달을 무사히 보내고
건강한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예쁜 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병원에 오셔서 손주를 보셨는데 생각보다 좋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는 꼭 아들이 아니더라도 역시 예쁘네. 라고 하시며 아기를 안으셨어요. 혹시 딸이라고 실망하실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런 기색은 없었습니다. 산후조리를 할 때 친정어머니가 와서 도와주셨어요. 시어머니도 가끔 오셨는데 예전과는 달리 제 방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 때와는 많이 다르네. 라고 하시면서도 강요하지는 않으셨어요.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관계를 유지할 수는 있겠다 싶었어요. 딸아이가 돌이 됐을 때 돌잔치를 했습니다. 양가 식구들이 모두 모였어요. 시어머니는 손주를 무척 예뻐하셨습니다. 우리 손녀 이쁘지? 하시며 사진을 찍으셨어요. 둘째 시누이도 조카를 귀여워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시간이 약이구나. 지금은 딸아이가 5살이 됐습니다. 시댁과의 관계도 많이 나아졌어요.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 배려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도 예전보다는 많이 부드러워지셨어요. 가끔 옛날 생각이 나면 화가 나기도 하지만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남편과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제 남편은 제 편입니다. 시댁과 제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잘해주고 제 마음을 헤아려 주려고 노력해요. 그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결혼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고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어요. 제가 제 자신을 지켰고 제 가족을 지켰습니다.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실 예비 며느리분들 혹은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이해와 배려는 필요해요. 하지만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도 소중한 사람이고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남편이 아내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아내는 시댁과의 관계에서 계속 힘들 수밖에 없어요. 남편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부모님도 중요하지만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는 더 중요합니다. 아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세요. 저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남편이 결국에는 변했고 시어머니도 조금은 달라지셨으니까요. 모든 경우가 다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최소한 시도는 해볼 필요가 있어요. 대화를 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지금 제 삶은 평화롭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행복해요. 남편과 딸아이, 세 식구가 함께 웃으며 지내는 일상이 소중합니다. 주말이면 공원에 가서 놀고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일과를 나눕니다. 딸아이가 엄마 사랑해 라고 말할 때 이 모든 힘든 시간이 보상받는 기분이에요. 시댁과도 이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냅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방문하고 명절에는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시어머니는 손녀를 정말 예뻐하시고 저한테도 예전보다는 부드럽게 대하세요. 완전히 과거를 잊은 건 아니지만 현재에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가끔 친구들을 만나면 제 이야기를 해줘요. 다들 어떻게 그런 상황을 견뎠어? 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견딘 게 아니라 싸웠어. 나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거야. 그리고 덧붙입니다. 당신들도 힘들면 참지만 말고 싸워. 자신을 위해서. 이제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힘든 시댁 관계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나마 위로받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요. 변화를 만들어낼 용기, 자신을 지킬 용기를요.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결혼 전에는 천사 같던 시댁 식구들이 결혼 후 악마로 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노력하다 보면 다시 사람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천사는 아니지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요. 마지막으로 제가 유산했을 때 시어머니가 하셨던 그 말. 아들 낳으려고 했는데 아쉽네. 그 말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상처는 아물었지만 흉터는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흉터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더 이상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딘가에서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며느리분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힘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도 함부로 대접받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남편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아내의 아픔을 보세요. 그냥 참아줘 라는 말로 덮지 마시고 진짜로 아내 편에 서주세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부부의 의미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가정을 꾸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행복은 참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당신만의 행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